남편 회사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셔서 회사 게시판에도 회사 인사팀에도 전화를 해서 남편 가족들한테 이제 남편의 외도 증거를 전부 다 보내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박희연입니다. 네, 김정세 변호사입니다. 철석같이 믿고 있던 배우자가 바람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실망감과 배신감은 정말 말로 다 못하죠. 그런데 단순히 이혼을 하는 걸 넘어서 상대방이 정말 후회하도록 만들어주고 싶어서 뭔가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있죠. 예, 소송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을 꼭 한 번씩 보게 되는데요.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하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결혼 10년 차 부부가 있었어요. 이게 서로 마음도 잘 맞고 별로 크게 싸울 일도 없는 다정한 부부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외도를 하면서 가정이 완전히 산산이 깨지고 말았죠. 같은 회사에 오피스 와이프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 직장 동료들은 하루에 적어도 8시간, 9시간 얼굴을 마주대고 있어야 하니까 어찌 보면 가족보다도 더 오래 만나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회사 동료들끼리 함께 업무를 처리하고 의지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이성인 상사, 동료, 부하 간에 끈끈한 감정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거든요. 말하자면 아내만큼 혹은 남편만큼 아주 친하게 지내는 동료라는 뜻인데요. 근데 문제는 그냥 동료로서 의지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면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그 선을 넘어버리면 연애 감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남편분도 오피스 와이프하고 단순한 동료 사이 이상이 되어버렸어요. 점심시간에 밥 같이 먹는 건 이제 기본이죠. 아침에 상대방 커피 사다가 자리에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회사 메신저가 따로 있잖아요. 그걸로 마치 진짜 연인처럼 보고 싶어, 사랑해 이러면서 애정 표현을 스스럼 없이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된 거예요. 그것만 해도 이미 외도거든요. 근데 아내는 남편이 회사에서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대담해지는 거죠. 두 사람이 같은 회사니까 상대방 일정을 알잖아요. 휴가를 같은 날에 내고 같이 놀러 가는 거예요. 아내에게는 그날 출장 간다고 속이고 나중에는 둘이서 수시로 오후 반차를 쓰고 근처 호텔을 가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 사건일 때 되게 흔히 있는 일이에요. 너무 대담한데 혹시 금방 들키진 않았나요? 당연히 들켰죠. 그리고 또 당연히 아내분이 이혼소송이랑 상간자 소송도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분이 소장을 받고 우리 사무실에 찾아오신 거죠. 근데 너무 외도 증거가 명확하니까 저희 의뢰인, 그러니까 남편분한테 이거는 뭐 부인한다고 될 건 아니고 깔끔하게 인정하시고 사과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리고 대신에 이제 재산 분할을 최대한 가져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소송이 한참 진행 중인데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아내분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이제 아내분 입장에선 어쨌든 외도를 한 남편과 상간녀잖아요. 소송만 하면 두 사람이 커다란 타격을 입을 줄 알았는데 현실이 그렇지만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복수를 하자고 결심을 하신 거죠. 아내분이 이게 남편 회사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셔서 남편하고 상간녀의 채팅 대화를 모두 다 뿌렸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불륜을 저질렀고 한 가정을 이렇게 파괴했다 이러면서 회사 게시판에도 게시글을 올리시고 회사 인사팀에도 전화를 해서 얘네 둘 다 잘라라 막 이렇게 전화까지 하신 거예요. 회사가 뒤집어졌겠네요. 맞아요. 상간녀는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어요. 뭐 어떻게 다닐 수가 없죠. 그리고 남편분도 지방으로 발령이 나셨고요. 그런데 아내분이 여기서 멈추질 않으셨어요. 남편 가족들한테 이제 남편의 외도 증거를 전부 다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게 남편의 부모님, 형님 내외 뿐만이 아니고 성인인 조카들한테도 싹 다 보내시고 심지어 먼 사촌, 친인척 모두 다 본인이 연락처를 알고 있는 그 모든 범위에서 다 보내신 거예요. 그야말로 단단히 망신을 주겠다고 결심을 하신 거네요. 그쵸. 실제로 남편분은 회사에서도 그렇고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이제 얼굴을 들고 다니실 수가 없게 됐어요. 아내분이 소송도 되게 감정적으로 진행을 하셨던 게 위자료도 평균보다 굉장히 높은 금액을 제시하셨고 재산분할도 아내분이 80% 가져가시겠다고 청구하셨어요. 사실은 아내분이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한 50%여야 할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바람피운 노민이 책임을 져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아내분이 남편분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 가족들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보냈는지, 회사엔 또 어떻게 메시지를 보냈는지 이런 증거들을 다 제출하면서 그러니까 위자료가 너무 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재판부에서도 남편분이 외도한 증거 자료가 있지만 아내분의 행동도 위법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적절히 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어요. 법원에서 조정하라 해도 아내분 쪽에선 그걸 못 받아들이시는 거죠. 내가 왜 조정을 해줘야 하냐 이렇게 나오시니까 우리 쪽에서도 그럼 우리도 형사 고소하고 위자료 청구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양측 대리인 간에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결론이 나왔는데 아마 아내분도 남편분도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당초에 아내분이 위자료 청구를 하시고 재산 분할도 80% 이렇게 가져가시겠다라고 했는데 판결은 재산 분할 이제 4대 6. 그러니까 남편분이 6으로 나왔고요. 아내분이 위자료는 전액 다 포기하는 걸로 했어요. 대신에 남편분도 아내를 이제 형사 고소하거나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는 걸로 사건이 종결됐죠. 그러니까 이제 당초보다 남편분에게는 사실 굉장히 유리하게 재판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내분이 만약에 남편분 직장이나 가족들에게 외도 사실을 폭로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해도 위자료는 다 받으셨겠죠. 저희가 외도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인정을 했으니까요.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사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복수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유책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주변인들에게 폭로한다든지 SNS에 상대방 얼굴을 게시한다든지 아니면 상간자 직장 앞에 현수막을 게시한다든지 심지어는 상간자 뺨을 때린다든지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맞아요. 네, 특히 요즘에는 유명인들이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상대방의 외도에 대해서 SNS에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본인이 가진 영향력을 활용을 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어느 정도 알리고 싶으신 거죠.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러시겠어요. 하지만 순간적인 분노에 사로잡혀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협박죄라든지 명예훼손죄, 폭행죄 같은 범법행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복수는커녕 되레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외도는 상대방이 저질렀는데 이쪽이 사적인 복수를 하는 바람에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얼마 전에 유명 배우분께서 남편의 외도 사실 SNS를 통해서 폭로를 하셨잖아요. 이것도 남편분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외도한 상대방에게 가장 확실하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조금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법률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물론 사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박희연이었고요. 저는 김정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